의정부 재활전문병원 집단 감염자가 일주일 만에 5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재활병원의 최초 감염자가 병원 간호사임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원도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접한 경기 지역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수혈에 나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 소방서 합동청사가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에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 집단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집단 감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보건당국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취재 결과 이 병원 간호사가 감염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입니다. 지난 6일 이 병원에서 확진자 8명이 나온 이후 2주일여 만에 49명까지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입니다. 보건당국이 명확한 감염 경로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헬로티비 취재 결과 간호사가 감염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초는 이제 최초인데 조금 더 정밀 조사를 해서 공식 발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간호사를 통해 환자, 보호자 등이 줄줄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간호사의 딸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활병원은 환자와 간병인과 접촉자가 밀접한 24시간 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병원 방역에 빈틈도 드러났습니다. 이 병원 일부 환자는 지난 추석 연휴 병원을 나와 집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동 자제를 수차례 요청한 상황에서 병원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병원 관리에 약간의 좀 루즈함 때문에 증상이 없는 여러 간호사, 의사, 간병인 또는 환자들이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머물러 있으므로 그렇게 집단 감염된 걸로. 이 밖에도 병원 측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관심인데 기자회견장엔 병원 관계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는 병원 3층과 5층 병동을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병원 주변 지역을 매일 방역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병원 관련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17일까지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동두천에서 친구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12일 생현동과 동두천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두천 19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19번 확진자는 지난 3일 음식점에서 모임 등을 통해 17명과 접촉했으며 이 확진자로 인한 연쇄 감염 사례는 12일 오전 기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번 달 경기 지역 농가에 예정됐던 돼지 재사육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경기도는 ASF가 재발하기 전부터 경기 북부 지역 207개 농가에 돼지를 다시 사들이기로 하고 농가와 함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재사육이 중단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 양돈 농가들은 ASF 전파 추세를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방역당국이 경기와 강원 북부 양돈 농가 300곳을 전화로 확인한 결과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도에서 발생하자 경기도가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먼저 포천의 양돈 농장 2곳에서 키우던 돼지 1,800마리의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의 농장주가 포천의 농장을 함께 운영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양돈 농가에 대해서 방역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병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수혈에 나섭니다.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경기도 특화 기업 지원과 조영미 정책자금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가 2020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용 계획을 내놨지요.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와 고민이 담겼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하반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7월 기준 실업자 수는 113만 명으로 1999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고용 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총 1,000억 규모의 코로나19 고용 안정기업 특별자금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현재 운용 중인 코로나 특별자금 9,200억 원에 예비비를 3,700억 원 증액해서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위한 자금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혁신 창업기업 자금 규모도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려 창업과 혁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기금 융자 금리도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서 올해 상반기 2.85%보다 0.55% 인하한 2.3%로 책정 중소기업의 이사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1년 이상 고용 유지 및 확대를 확약한 기업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목이 모이는데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코로나19 고용안정자금, 특별경영자금은 총 1,000억 원 규모인데요. 지원 대상은 2019년 말 대비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 또는 확대한 제조업 영위기업입니다. 대출 기간은 3년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금리는 기금 금리로 1.5% 고정이고요. 또는 2차 보전 1.5% 고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으시려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또는 확대하신다고 확약하셔야 합니다. 연 1회 사후 관리가 있을 예정이며 고용 감소가 확인될 때 금리 인상 등의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신청 접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장 소재지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죠. 소개해 주시죠.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업은 2019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50명을 선정해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서 40명이 재창업에 성공하였으며 올해는 3월에 53명의 신청자가 있었고요.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24명을 선발하였고 7월 초 재창업 교육까지 수료해서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이고요. 이분들이 10월까지 창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곳곳에서 시름이 상당히 깊습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하향되면서 유흥주점과 대형학원 등 감염병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영업이 재개된 업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과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입니다. 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시회와 박람회 콘서트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스포츠 경기도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교회 대면 예배는 수도권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가능하게 됐지만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그동안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했던 것을 3분의 2까지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오전, 오후반 도입과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수업일을 확대해 매일 등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정된 등교 방식은 오는 19일부터 학교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 소방서의 합동 청사가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 소방서 합동 청사가 착공 17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인 경기 북부 행정타운에 들어선 청사는 4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신축 청사에는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재난대책회의실, 대강당과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합동 청사에는 324명의 소방 인력과 20여 대의 소방 차량이 배치돼 앞으로 경기 북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와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정책들이 K방역의 주요 성공 사례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감염병 대응의 1차적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전체 지휘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야 하며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과 경력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혼식 취소나 연기로 예식장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자 중재 역할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2달간 196건의 예식장 분쟁 중재 신청을 접수받아 138건, 87.9%의 분쟁 중재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 계약 보증 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 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습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민 예식장 분쟁 조정 신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골다공증 치료제 랄록시펜의 임상시험을 추진합니다. 지난 4월 발족한 경기도 코로나19 임상연구협의체는 랄록시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탐색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식약처 의견이 통보되면 다음 달 초 환자 모집 등 임상 연구를 시작해 연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경기도 의료원 입원 환자와 생활치료센터 격리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증상 개선 정도와 바이러스 감소율을 통계화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랄록시펜의 임상실험이 성공하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11일 오전 9시 46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의 한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전신 화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발생한 지 28분 만에 진화됐고 소방서 추산 약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